제 이름은 송순자입니다. 60평생을 그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특별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소박한 인생이었죠. 30살에 남편과 헤어진 후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게 제 전부였어요. 딸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30년 전 한 장의 편지가 내 삶을 이렇게 바꿀 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좋아하는 연분홍색 목도리를 뜨고 있었죠. 코바늘이 사각사각 실을 감아 올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문득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사회면에 실린 부고 기사였습니다. 스치듯 보았는데 낯익은 이름 석자가 제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김철수. 제 전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가 싶더니 이내 아무런 감각도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죠. 그것도 죽음 소식이라니. 손에 쥐고 있던 코바늘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작은 소리가 났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신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검은색 봉투에 담긴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안에는 전 남편의 사망을 알리는 공식적인 통지서와 함께 장례식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에 대한 기억은 없으세요? 어떤 분이셨어요? 딸아이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제가 애써 덮어두었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이 칼칼했네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글쎄,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지 뭐. 제 말에 딸아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더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제 과거를 이야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잠잠히 살고 싶을 뿐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전 남편의 죽음 소식이 찾아오다니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제 소박한 일상이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와 함께 전 남편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고 들어선 장례식장은 낯설고도 불편했습니다. 한쪽 벽에 걸린 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았습니다. 30년 전 제 기억 속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빈소에는 전 남편의 현재 부인과 그들의 자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현재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제 얼굴에 박혔습니다. 마치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바쳤습니다. 향 냄새가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자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말쑥한 양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전 남편의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송순자 여사님 되십니까?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에 잠시 참석해 주셔야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물론 현재 부인과 그 자식들 모두 놀란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현재 부인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불안함이 드러났죠.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딸아이는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굳은 얼굴로 유언장이 담긴 봉투를 뜯었습니다. 침묵이 방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유언장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모든 재산은
고인의 배우자인 김미숙 씨와 자녀들, 그리고 여기까지는 예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에서 변호사의 목소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송순자 여사님께도 일부 상속됩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귀까지 빨개졌어요. 뜨끈뜨끈했죠. 현재 부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유언장이 위조된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 여자의 이름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까? 현재 부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식들도 놀란 얼굴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싸늘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변호사는 현재 부인의 격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다음 구절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고인은 송순자 여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지를 남겼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자식들은 경악한 얼굴로 저와 제 딸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송순자 여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니요. 저에게는 제 딸아이 이 하나뿐입니다. 제가 모르는 딸이라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딸아이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배신감에 물든 듯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저를 꿰뚫었습니다. 딸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 말고 또 다른 딸이 있었다고요? 엄마가 어떻게? 딸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현재 부인은 이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유언장은 가짜예요. 당장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저 여자가 자기 딸을 몰래 숨겨두고 재산을 가로채려 하는 거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날카로워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변호사는 굳은 얼굴로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설명하려 했지만 현재 부인 측은 이미 격분한 상태였습니다. DNA 검사, 당장 하세요. 누가 고인의 친딸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들의 눈빛은 저를 향한 적개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딸이라니. 제가 모르는 진실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현재 부인 측은 정말로 유언장 위조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이 재산 분쟁을 자극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의 숨겨진 딸 유산 쟁탈 전 서막 같은 헤드라인이 매일같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TV 뉴스에서도 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를 향한 비난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딸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딸아이는 저에게 등을 돌린 채 방에 틀어박혀 말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문득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창문을 통해 어렴풋이 보이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집 현관문 앞에 누군가 놓고 간 듯한 붉은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꽃잎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왠지 모르게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누가 왜 이런 것을 놓고 갔을까요? 제 주변을 맴도는 듯한 섬뜩한 기운이 저를 감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밤이 되면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제 삶은 순식간에 공포와 불안으로 뒤덮였습니다. 숨겨진 딸의 존재를 증명할 DNA 검사 결과 발표일, 저는 딸아이와 함께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안은 언론인들과 구경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웠죠. 현재 부인과 그들의 자식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향한 적개심으로 번뜩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변호사가 DNA 검사 결과가 담긴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변호사의 손에 집중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변호사가 봉투를 뜯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낮은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결과를 낭독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고인 김철수 씨와 송순자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털썩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딸이 정말로 있었다니. 말할 수 없는 충격과 함께 비탄이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딸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절망과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딸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내 딸아이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등을 돌린 채 법정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딸아이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인은 기함을 토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여기저기서 웅성거렸습니다. 판사는 질서 유지를 위해 여러 번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아이의 싸늘한 뒷모습만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발표된 지 며칠 후 제 집에 낯선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제 앞에 서 있는 여인을 보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전 남편과 많이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숨겨진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저를 향한 원망과 함께 상속녀가 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제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송순자 씨가 제 엄마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저는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빠는 항상 엄마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엄마의 딸이라고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가, 그게 아니란다. 엄마는 정말 몰랐어. 내 존재를 전혀 몰랐단다. 내 아빠가 나를 속인 거야. 저는 과거의 진실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제가 전 남편과 헤어진 후 홀로 딸아이를 키웠고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 줄로만 알았다는 사실을. 제가 그녀의 존재를 알았다면 결코 외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숨겨진 딸의 눈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 말은 그녀에게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변명입니까? 전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당신이 제 엄마라는 사실도 이 모든 상황도 저에게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녀는 제 말을 끊고는 냉담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저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제 권리를 찾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어도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제 딸아이에게도 이제 막 알게 된 숨겨진 딸에게도 저는 그저 상처만 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풀기 어려운 오해의 장벽이 너무나 높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숨겨진 딸과의 만남 이후 저는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전 남편은 왜 제 존재를 숨기고 제가 모르는 딸을 낳았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그 숨겨진 딸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을까요? 단순한 외도라면 굳이 유언장에 저와 숨겨진 딸의 이름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이고 빛바랜 일기장과 편지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전 남편의 옛 지인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어색해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끈질기게 매달리자 한두 명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가 죽기 전에 좀 이상했어요. 뭔가 불안해 보였다고 할까요?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풀려서 힘들어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좀 깨끗한 돈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들의 이야기 조각들을 맞춰보니 전 남편이 죽기 전 어떤 불행한 사건에 휘말렸고 그와 관련하여 어떤 비밀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진실 속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숨겨진 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 이유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늦도록 자료를 찾아보고 사람들의 증언을 되새겼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뒤지던 중 전 남편의 이름이 언급된 작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5년 전 그가 운영하던 회사가 불법적인 거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흐지부지 마무리된 듯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이것이 그 비밀의 시작일까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과거를 파헤치는 데 몰두했습니다. 숨겨진 딸 역시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실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두 사람, 제가 모르는 딸과 제가 같은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숨겨진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중요한 증거를 찾았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카페였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쳐 놓았습니다. 이것들을 보세요, 송순자 씨.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쓰던 서재에서 겨우 찾아냈어요. 그녀가 내민 서류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죽기 얼마 전부터 작성한 비밀 장부와 일기였습니다. 장부에는 현재 부인과 그들의 자식들이 전 남편의 사업 자금을 빼돌리고 그를 협박하여 불법적인 투자에 끌어들인 정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 남편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그들이 유언장을 조작하려 했던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돼. 저는 눈앞의 증거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죠. 이가 갈렸습니다. 전 남편이 숨겨진 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 것은 어쩌면 현재 부인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 했던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기 마지막 부분에 전 남편이 현재 부인과 자식들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했으며 자신의 죽음이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이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하셨어요. 유언장을 통해 저에게 모든 것을 남긴 것도 이들에게서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숨겨진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재 부인과 그들의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추악한 음모를 꾸몄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시 법정이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비장한 각오로 저는 숨겨진 딸과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현재 부인 측은 여전히 유언장 위조를 주장하며 저와 숨겨진 딸을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제 강력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재판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전 남편의 비밀 장부와 일기, 그리고 현재 부인과 자식들이 전 남편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현재 부인과 그들의 자식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딸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곧 침착하고 단호하게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살아계셨고 저의 존재를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존재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아버지를 협박하여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숨겨진 딸의 고백은 법정 안에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부인과 자식들이 전 남편의 죽음에까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들의 추악한 행위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현재 부인과 자식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현재 부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이미 법정 안은 술렁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진실의 칼날이 현재 부인과 그들의 자식들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잔인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겨진 딸의 용감한 모습에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아픔과 외로움을 생각하니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재판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의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숨겨진 딸에게 상속되었고 현재 부인과 그들의 자식들은 전 남편을 협박하고 재산을 편취하려 했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결국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오며 숨겨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 존재를 모르고 살았던 엄마를 용서해주겠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어요.